78세 할머니, 어느 순간 자꾸 낯선 이름을 부르며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 할머니. 그 할머니를 그래도 사랑으로 돌보는 가족들은 할머니를 손주 졸업식에 모시고 갑니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대성통곡을 하며 울고 맙니다. 축하해주러 온 손주 졸업식에서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할머니의 치매가 갑자기 심해져서 이제는 어떤 판단도 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면 되는 공짜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1월의 차가운 밤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민준이는 책상에 앉아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영호야, 영호야. 78살 할머니 이순자의 가녀린 목소리가 깊은 밤을 가르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펜을 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었어요. 요즘 할머니께서 자꾸 영호라는 사람을 찾으시곤 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하셨죠. 할머니, 또 그러세요? 민준이가 거실로 나가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얇은 파자마 차림에 담요를 무릎에 덮고 있는 모습이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민준아, 영호 못 봤니? 아까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할머니, 영호라는 사람은 없어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민준이가 조금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대화가 벌써 몇 달째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분명히 있어. 내가 키운 아이인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 확신 어린 눈빛이 민준이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를 방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이런 일이 벌써 몇 달째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 할머니께서 또다시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어젯밤에 영호가 왔었어. 많이 컸더라고. 할머니가 밥을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평상시와 다름없이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가족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죠.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셨어요. 어머니, 어제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아니야, 분명히 왔어. 키도 크고 인상도 좋고. 우리 영호가 맞아. 할머니께서 고집을 부리셨어요. 마치 어제 일을 생생히 기억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묘사하셨어요. 할머니, 영호가 누구예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모르겠다. 중요한 사람인 것 같은데. 왜 기억이 안 나지? 가족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할머니의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구체적으로 묘사하시다가도 갑자기 기억을 못하시는 모습이 더욱 걱정스러웠어요. 그날 오후 어머니는 민준이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할머니 상태가 좀 걱정돼. 자꾸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시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잘 드시고 계시는데 왜 이럴까? 의사 선생님께 다시 상담받아 볼까요? 민준이가 제안했어요. 그래야겠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영호 이야기를 하실 때는 눈빛이 달라지더라. 마치 정말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지만 금세 혼란스러워 하시고. 어머니가 고민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걱정을 표했어요. 요즘 할머니께서 밤에 자주 우시는 것 같던데.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신 것 같아. 하지만 결국 가족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치매 증상으로 결론지었어요. 영호라는 사람은 할머니의 상상 속 인물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의학적으로도 치매 환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날 밤 민준이는 할머니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할머니께서 혼자 울고 계셨어요. 미안해, 영호야. 정말 미안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어요. 마치 실제로 누군가에게 사과하는 것 같은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이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치매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저 할머니가 편안해 하실 수 있도록 돌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며칠 후 할머니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어요.
특별한 날이 있을 때마다 좋은 옷을 꺼내 입으시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시곤 했어요. 마치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 어디 가세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평소 입지 않으시던 정장을 입고 계셨거든요. 영호를 만나러 가야지. 오늘 만나기로 했거든. 할머니가 단정히 옷을 입으며 말씀하셨어요.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약속 같은 건 없어요. 집에서 쉬세요. 어머니가 할머니를 말리셨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도 복잡했어요. 할머니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집을 부리셨어요. 아니야, 분명히 약속했어.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늦으면 안 돼. 결국 어머니가 할머니를 모시고 근처 공원에 다녀오셨어요. 물론 아무도 없었죠.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1시간 넘게 기다리셨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할머니께서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리셨어요. 그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 보여서 더욱 안타까웠어요. 어머니, 집에 가요. 감기 들겠어요. 어머니가 할머니를 달래며 말씀하셨어요.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하루 종일 우울해하셨어요. 마치 정말로 소중한 약속을 놓친 것처럼 말이죠. 이런 일이 몇 번 더 반복되자 가족들은 확신했어요. 할머니의 치매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말이죠. 병원에서 약을 바꿔줘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에 한 번 더 모시고 가봐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실망하시면 우울증까지 올 수 있대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할머니께서 영호 이야기를 할 때는 다른 때와 달리 매우 구체적이었거든요. 일반적인 치매 증상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어요. 할머니, 영호가 어떻게 생겼다고 하셨죠? 민준이가 호기심에 물어보았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해. 그리고 목소리가 참 좋아.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 할머니가 자세히 묘사하셨어요. 마치 실제로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어릴 때부터요? 민준이가 다시 물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네. 하지만 분명히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 이런 일관성 있는 묘사가 민준이에게는 의외였어요. 치매라면 기억이 들쭉날쭉해야 하는데 영호에 대한 묘사만큼은 항상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이상한 물건을 찾으시는 걸 보았어요. 뭘 찾으세요, 할머니? 민준이가 물었어요. 사진. 영호와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방 안을 뒤지고 계셨어요. 오래된 상자들을 하나하나 열어보시며 무언가를 찾고 계셨죠. 할머니, 그런 사진 없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할머니 물건 정리할 때 본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찾으셨어요. 마치 정말로 그런 사진이 존재한다고 확신하는 것처럼 말이죠. 분명히 있어. 내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중얼거리시며 계속 찾으셨어요. 그러다가 오래된 상자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발견하신 것 같았어요. 있다. 여기 있었구나. 할머니께서 기뻐하시며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가족들이 모여들어 보니 정말로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젊은 할머니가 10살 정도의 남자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사진은 많이 발해 있었지만 두 사람의 행복한 표정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놀라며 물으셨어요. 정말로 처음 보는 사진이었거든요. 영호야. 우리 영호. 할머니께서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또렷해졌어요.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영호와 함께 -1967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말로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당황했어요. 할머니께 정말 영호라는 사람과의 과거가 있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 기억이었던 걸까요? 사진을 발견한 후 할머니의 행동은 더욱 특이해졌어요. 그 사진을 항상 들고 다니시면서 혼자 대화를 나누시곤 했어요. 영호야, 잘 지내고 있니? 누나가 보고 싶어.
할머니께서 사진을 보며 말씀하시는 걸 민준이가 몇 번 목격했어요. 그 모습은 치매 환자의 혼란스러운 모습과는 달랐어요. 오히려 그리운 사람을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할머니, 그 영호라는 분이 정말 있었던 사람이에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럼 내가 키운 아이인데. 하지만 내가 잘못했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어요. 뭘 잘못하셨어요? 민준이가 더 자세히 물었어요. 버렸어. 내가 그 아이를 버렸어. 할머니께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 울음소리는 가짜가 아니었어요. 진짜 죄책감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죠. 민준이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이 너무나 진실해 보였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희는 전혀 들은 적이 없는데. 너희에게 어떻게 말하겠니?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할머니께서 고개를 떨구셨어요. 게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나도 가끔 꿈이었나 싶을 때가 있어. 아버지도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하지만 사진은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혹시 정말 있었던 일일까? 가족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치매 증상인지 아니면 정말 숨겨진 과거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사진은 분명히 진짜였지만 할머니의 기억력 상태를 생각하면 확신하기 어려웠어요. 며칠 후 할머니께서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어떤 사람을 뚫어져라 바라보시는 거였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저 사람. 영호 같은데. 할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손가락으로 멀리 있는 중년 남성을 가리키고 계셨어요. 민준이가 보니 그냥 지나가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어요. 특별해 보이지 않았죠. 할머니, 다른 사람이에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그 사람을 바라보셨어요. 뒷모습이, 걸음걸이가 정말 비슷해. 그 남성이 멀어질 때까지 할머니는 계속 바라보고 계셨어요. 마치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을 보는 것 같았죠. 이런 일이 몇 번 더 있었어요. 할머니께서는 길에서 만나는 중년 남성들을 보시면 영호가 아닌지 유심히 살펴보시곤 했어요. 특히 키가 크고 품이 있어 보이는 남성들을 보시면 더욱 관심을 보이셨어요. 할머니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길에서도 헛것을 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민준이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반응이 너무 일관적이었거든요. 치매라면 기억이 들쭉날쭉해야 하는데 영호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항상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 감정의 깊이도 진짜 같았고요. 그날 밤 민준이는 할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할머니께서 뭔가를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영호야, 누나를 용서해다오. 그때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평생 후회하며 살았단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준이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정말 할머니께 숨겨진 과거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치매로 인한 착각일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감정만큼은 너무나 진실해 보였어요. 며칠 후 민준이의 대학교에는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졸업식을 앞두고 평소와 다른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번 졸업식에 특별한 분이 오신다던데? 민준이의 친구 재석이가 말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논문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누가? 민준이가 물었어요. 요즘 할머니 걱정 때문에 학교 소식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학교 재단 이사장님이래. 평소에는 안 오시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오신다고 해. 재석이가 설명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민준이가 궁금해했어요. 이 대학 출신이시라던데. 그래서 후배들 졸업식에 참석하신다고 해.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시더라고. 재석이가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민준이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요즘 할머니 걱정 때문에 다른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정도는 할 수 있었죠. 어떻게 대단한 분인데? 민준이가 물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셨는데 혼자 힘으로 이 대학까지 나오시고 사업으로도 성공하셨대. 그래서 이 대학에 장학금도 많이 기부하시고 계시다더라고. 재석이가 존경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점심시간 학교 게시판에 재단 이사장에 대한 소개가 붙어 있었어요. 민준이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글을 보게 되었어요. 김영호 재단 이사장 프로필. 본교 1973년도 졸업생. 현재 73세. 유년기 고아원에서 성장. 대학 졸업 후 사업 시작, 현재 중견기업 회장. 교육사업에 대한 열정으로 본교 재단 이사장 역임. 매년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부. 민준이는 갑자기 멈춰섰어요. 김영호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때 갑자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영호야. 우리 영호. 민준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지만 이름도 같고 나이도 비슷하고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도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가 없죠. 세상에 김영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게다가 할머니의 이야기는 치매 증상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도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혹시 정말 할머니가 찾고 계시는 그 영호일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준이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할머니, 영호라는 분 성이 뭐였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보시며 대답하셨어요. 김씨. 김영호였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민준이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똑같은 이름이었어요. 할머니, 그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민준이가 다시 물었어요. 지금쯤 73, 74 정도 될까? 할머니께서 계산해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16살 때 8살이었으니까. 민준이는 소름이 돋았어요. 모든 조건이 일치했어요. 하지만 설마 그럴 리가. 민준아, 왜 갑자기 영호 이야기를 물어보니? 어머니가 궁금해하셨어요. 민준이는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우리 학교 재단 이사장님 이름이 김영호세요. 나이도 비슷하고 고아원 출신이라고 하던데. 가족들은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싶었거든요. 설마.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 아닐까? 김영호라는 이름이 흔하잖아. 게다가 어머니 상태를 생각하면 할머니만 혼자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어요. 혹시 정말 우리 영호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버린 아이가 그렇게 성공할 리 없어. 민준이는 할머니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기대와 불안,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거든요. 졸업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민준이는 가족들과 졸업식 참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평소라면 할머니께서 이런 행사에 참석하시기 어려웠지만 최근 김영호 이사장 이야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가보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어요. 어머니, 괜찮으실까요? 사람이 많을 텐데. 어머니가 걱정하셨어요. 할머니께서 사람 많은 곳에서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집을 부리셨어요. 가야겠어.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아. 할머니,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실망하실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확신에 찬 표정이셨어요. 아니야, 분명히 우리 영호일 거야. 내 마음이 그렇게 말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어보시는 걸 민준이가 보았어요. 할머니, 내일 입으실 옷 고르세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응. 혹시 몰라서. 할머니께서 신중하게 옷을 고르고 계셨어요. 오래된 정장을 꺼내서 먼지를 털고 구겨진 곳은 다림질까지 하려고 하셨어요. 혹시 뭘 몰라서요?
민준이가 궁금해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영호를 만날지도 모르잖니. 누나가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면 안 되잖아. 민준이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는데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할머니,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평범한 졸업식일 수도 있어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요즘 계속 꿈에 영호가 나타나거든. 어른이 된 모습으로 말이야. 그날 밤 민준이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내일 졸업식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면 할머니만 실망하시게 될까요? 생각할수록 복잡했어요. 한편 어머니와 아버지는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여보, 혹시 정말 그 이사장님이 어머니가 찾는 그 영호일까?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글쎄, 이름도 같고 나이도 비슷하니까 가능성은 있지. 하지만 어머니 상태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정말 그분이 아니라면 어머니께서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이렇게 간절히 원하시는데 막을 수는 없잖아. 내일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혹시 정말 그분이라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잖아. 어머니께서 평생 찾으시던 분을. 어머니가 상상만으로도 벅찬 표정을 지으셨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집안이 조용해졌지만 모두의 마음은 내일에 대한 기대와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드디어 졸업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셔서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으셨어요. 오랜만에 화장도 하시고 머리도 단정히 빗으셨죠. 할머니 정말 예쁘세요. 민준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할머니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럴까? 오랜만에 중요한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니까. 할머니께서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설렘이 담겨 있었어요. 가족들은 함께 대학교로 향했어요. 할머니는 내내 창밖을 바라보시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영호야, 누나가 간다. 오늘 만날 수 있을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기대감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대학교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졸업생들과 가족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죠. 봄의 따뜻한 햇살이 캠퍼스를 비추고 있었어요. 할머니, 사람이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민준이가 할머니의 팔을 부축했어요.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시며 혹시 익숙한 얼굴이 있나 찾고 계셨어요. 영호가 정말 여기 있을까? 강당으로 들어가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가족들은 중간쯤 자리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계속 무대 쪽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곧 시작되나 보네. 아버지가 프로그램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계셨어요. 마치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특히 나이 든 남성들을 보실 때마다 유심히 살펴보셨어요. 드디어 졸업식이 시작되었어요. 학장님의 인사말이 있었고 졸업생 대표의 답사가 이어졌어요. 평범한 졸업식의 순서들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할머니만은 계속 긴장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그런데 가슴이 자꾸 두근거려. 할머니께서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김영호 재단 이사장이 등장할 차례가 되었어요. 다음은 김영호 재단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어요. 그 순간 무대 옆에서 한 노인분이 천천히 걸어 나오셨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품이 있는 분이셨죠.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한 정말 할머니께서 묘사하셨던 모습과 비슷한 분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몸을 크게 떨기 시작하셨어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말이죠. 어? 할머니께서 작은 소리를 내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무대 위에 김영호 이사장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눈을 크게 뜨시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어요. 김영호 이사장이 마이크 앞에 서셨어요.
그분도 잠시 강당을 둘러보시더니 축사를 시작하셨어요. 존경하는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김영호 이사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따뜻하면서도 힘이 있는 목소리였어요. 할머니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몸을 크게 떨기 시작하셨어요. 저 목소리. 할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두 손으로 가슴을 꼭 쥐고 계셨어요. 민준이는 할머니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 치매 증상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마치 정말로 오래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반응이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개인적이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호 이사장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린 시절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부모도 없고 갈 곳도 없던 8살 소년이었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한 분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당시 16살이었던 한 소녀였는데 저를 친동생처럼 돌봐주셨어요. 강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사장님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집중했죠.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다시 앉으셨어요. 온몸이 떨리고 계셨어요. 영호야. 할머니께서 작은 소리로 불러보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60년간 쌓인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분은 저에게 단순히 먹을 것과 잠자리만 제공해 주신 게 아닙니다. 교육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그분 덕분입니다. 김영호 이사장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신도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분은 저의 미래를 위해 정말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저를 더 나은 교육 환경으로 보내주신 것이죠. 당시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큰 사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의 중얼거림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들렸어요.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그분을 찾아 헤맸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김영호 이사장이 말을 멈추고 강당을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김영호 이사장의 시선이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순자. 누나. 김영호 이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마이크를 통해 그 말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영호야. 우리 영호야. 할머니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며 소리쳤어요. 그 목소리에는 6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곧 이것이 특별한 순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김영호 이사장은 마이크를 놓고 무대에서 내려오기 시작하셨어요. 할머니도 통로로 나가려고 하셨지만 감정이 북받쳐서 비틀거리셨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재빨리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저 사람이 우리 영호야. 할머니께서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김영호 이사장이 할머니께 다가오셨어요. 가까이에서 보니 정말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그분의 얼굴에도 할머니와 같은 감정이 흘러넘치고 있었어요. 누나. 정말 순자 누나시군요. 김영호 이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영호야, 정말 너니? 정말 우리 영고가 맞니? 할머니께서 김영호 이사장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물으셨어요. 마치 꿈인지 현실인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네, 누나. 저 영호예요. 누나가 키워주신 그 영호. 김영호 이사장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하셨어요. 그 순간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런 감동적인 재회를 목격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박수였어요. 할머니는 김영호 이사장을 꼭 껴안으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6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영호야. 누나를 용서해다오.
널 버린 죄를. 할머니께서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울음소리는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누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누나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김영호 이사장도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민준이와 가족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정말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까지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했던 할머니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었던 거였어요. 누나 덕분에 제가 교육받을 수 있었고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평생 감사하고 있었어요. 김영호 이사장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정말, 정말 누나를 원망하지 않았니? 할머니께서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수십 년간 품어왔던 죄책감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어요. 원망이라니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누나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김영호 이사장이 진심으로 말씀하셨어요.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며 계속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누나, 저는 누나를 평생 찾아 헤맸어요. 은혜를 갚고 싶어서. 김영호 이사장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무슨 은혜를? 누나가 널 버렸는데. 할머니께서 여전히 자책하셨어요. 누나, 그때 누나의 선택이 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었거든요. 김영호 이사장이 설명하셨어요. 할머니는 김영호 이사장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할머니께서 확인하듯 물으셨어요. 네, 누나. 누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과 배려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며 살았어요. 김영호 이사장이 대답하셨어요. 졸업식이 끝난 후 할머니와 김영호 이사장은 따로 만나 오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60년간의 빈 시간을 채우는 듯 했죠. 누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영호 이사장이 물으셨어요. 너만 생각하며 살았어. 잘 자랐을까, 행복할까? 평생 걱정만 했단다. 할머니께서 김영호 이사장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누나를 평생 찾아 헤맸어요. 누나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고 사업도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김영호 이사장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민준이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했던 할머니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었던 거였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 말씀을 믿지 않았던 저희가. 어머니가 할머니께 사과했어요. 괜찮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나도 가끔 꿈인지 생각했으니까. 할머니께서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밤에 미안해라고 중얼거리지 않으셨어요. 대신 고마워 영호야라고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곤 했죠. 김영호 이사장도 자주 할머니를 찾아뵈었어요. 어린 시절 받았던 사랑을 이제야 제대로 보답할 수 있게 된 거였죠. 누나, 이제 자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김영호 이사장이 할머니를 뵐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나도 그래. 우리 영호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뻐. 할머니께서도 환한 미소로 대답하셨어요. 민준이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거든요. 할머니, 앞으로는 할머니 말씀을 꼭 믿을게요. 민준이가 할머니께 약속했어요. 고마워, 민준아.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영호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 할머니께서 민준이를 꼭 안아주며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정말 특별한 졸업식이었어요. 단순히 대학을 졸업하는 날이 아니라 끊어진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기적의 날이었거든요. 할머니의 대성통곡은 60년간 쌓인 그리움과 죄책감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 눈물 속에는 진정한 사랑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가족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일관된 기억과 변하지 않는 사랑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이제 할머니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셨어요.
대신 김영호 이사장과 함께 보내는 현재에 집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사람들을 이어준다는 것을,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심은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